아름고 2학년 화작 3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중간고사 때 풀었던 내용들도 졸려. 중간고사 때 풀었던 문제도 겹쳐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3차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 해설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위주로 설명드리고요. 웬만하면 모든 오답선지도 설명하려고 하겠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단톡방이나 겐톡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풀고 들으시면 돼요. 네, 바로 설명드릴게요. 아시죠? 영상 해설이라 써있는 3차 모의고사. 대전 대신구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장문 특성이랍니다. 너무 쉽죠. 장문은 화법과 다르게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담화 맥락입니다. 선지 1번 보시면요. 답이 1번이 바로 나오겠네요. 독자, 필자, 동일한 시간 공유. 말도 안 되죠. 자, 나머지는 장문 특성이기 때문에 한번 봐줍시다. 선지 2번 보시면 문자 언어를 통해 상호작용 됐죠? 선지 3번 개인 간 의사소통을 넘어 공동체 발전 도모. 공동체 발전 도모가 역시 장문의 특성이었어요. 선지 4번은 이거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시대와 시대까지 소통할 수 있다. 저번에 질문하셨었죠. 누가? 개인과 개인 소통도 역시 장문 특성,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기능에 해당하게 됩니다. 선지 5번 당연히 사회문화적 상황도 고려해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각 사회문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소통 문화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문제 2번 오겠습니다. 계속 같은 비슷한 문제네요. 화법장문 특성인데 답 2번부터 설명드릴게요. 2번이네요. 장문은 필자와 독자가 시공간을 공유하므로 뒤져야죠. 똑같은 말 계속 나오네요.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선지 1번 볼까요? 선지 1번. 화법은 화자와 청자가 음성어를 통해 괜찮죠? 선지 3번. 화법과 장문은 화자나 필자가 청자나 독자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사소통. 네, 사회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게 당연히 화법, 장문 둘 다 들어갑니다. 선지 4번. 의사소통 문화. 의사소통 문화. 네, 이거 맞아요. 의사소통 양식 규범.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선지 5번. 공동체 발전 도모. 똑같은 문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요. 3번의 답은 4번으로 갑시다. 물론 필자는 장문 상황에서 필자가 독자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뭔지 고려한다? 흥미를 고려하는 거는 당연히 괜찮아요. 하지만 욕구 충족시켜야 한다?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무도 없고요. 그래서 고려해서 글의 내용을 전개 방식을 구성하는 것은 맞지만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좀 다른 얘기죠. 나머지는 왜 사회문화적 실천행위인지 알려주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선지 1번은 당연히 목적을 고려하는 거 맞고요. 선지 2번은 누가 읽을 것인지 독자를 고려하는 것도 역시 사회문화적 실천행위로서의 근거로 될 수 있고요. 선지 3번은 필자는 자기와 독자가 속한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인지, 속한 공동체의 특성, 의사소통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실천행위를 할 수 있겠다. 선지 5번.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독자들의 사회문화적 요구를 글에 반영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실천행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맥락 요인이요. 지겨워. 맥락 요인. 선지 1번 목적 고려. 2번 매체. 3번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요점이나 결론이 뭔지 고려해야 된다? 아니면 자기가 고려해서 글을 씁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전달하고 싶은 요점, 결론이 무엇인지 고려해라? 너무 뜬금없죠? 장문 맥락은 글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독자, 매체, 목적, 주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기가 쓴 결론에 대한 고려는 뜬금없는 맥락이었습니다. 맥락 요인 다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선지 4번 당연히 왜곡 없어야 되고요. 선지 5번 당연히 청자, 독자 고려하는 거 당연한 얘기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이거 형성평, 여러분들 교과서 형성평가에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A는, 거기 말을 그냥 쓸게요. A는 친구에게 편지 쓰기가 교과서에 있죠? B는 뭐, 열알기 같은 고서 읽기가 시대와 시대 소통하는 글의 예시로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시기는 어렵고요. 뭐, 굳이 내실 거라면 여러 가지 보기 사항을 준 다음에 이게 개인 소통이니 아니면 시대 소통이니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는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서술형이라서 학습 활동에 있었던 답 말씀드렸어요. 6번에 자, 답 4번부터 봅시다. 말하기에서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은 의미를 직접 나타내지는 않지만 뭐가 이상하죠? 비언어적 표현은 의미를 단독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타낸다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되어 있죠. 자, 준언어에 대한 설명이었고 비언어적 표현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답이 4번 나오고요. 선질번 볼까요? 화자와 청자는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화자, 청자는 시공간이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의 영향을 당연히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말하기 상황에 대한 이론이었고요. 선지 2번 말하기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결합. 그쵸? 이것들이 조합돼서 의미가 갖게 됩니다. 자, 선지 3번 말하기 상황이요. 의사소통이 이루고 있는 배경이 말하기 상황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 선지 5번 네 맥락 파악하세요. 겠지?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쉬워라. A에 들어갈 말은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B에 들어갈 말은 알파벳 B에 들어갈 말은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쉽게 답이 2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설마.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스무의 면접에서 나와 있는 이제 알맞게 배치된 걸 고르라는 건데, 기억은 이 지문, 기억부터 리을 중에 고르라면 본문에 있는 밑줄에서 고르자면 디귿에 해당하죠. 다시 물어본 거예요. 기억이 배치되면 안 되고요. 리을은 구체적 사례 경험은 중요한 부분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실린 부분에는 없네요. 디귿은 준언어, 비언어 사용한 거 기억과 리을을 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억과 리을. 자, 리을 보기는 특정 사실 묻는다, 객관적 사실 전달하기 때문에 도큐멘트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초반 부분의 질문 리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이 없네요. 1, 2, 3, 4 중에는. 답은 5번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제한된 시간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라고 하면 두 가지식으로 말하고 있는 미음의 대사가 보일 겁니다. 자기가 할 말을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뒤에 붙이는 할 말을 먼저 하는 두 가지식 표현.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면접이라는 데서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여기 있는 보기에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답이 A와 D라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풀었는데 조금 애매하게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보니까 A와 D만 정답이고 나머지가 X인 이유를 또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A, 보기 박스에 있는 A 보시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우리 신문방송학과에 이거 맨 처음에 우리한테 왜 지원했니? 지원 동기를 묻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게 반영되어 있다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죠. 내가 라면을 아까 먹었더니 엄청 살이 쪄 보이네. 자, 알파벳 B는요. 없죠. 신문 좋아, 방송 좋아, 어떤 게 더 좋니? 말 건넨 소리 BX. C, 이게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니라는 질문은 있지만 구체적 진로에 대한 건 아니었고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떤 사람들끼리 뭐라고 나와 있었더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건 진로라고 보기도 힘들고 당연히 구체적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알파벳 C도 넣기 힘들겠어요. 맞다고. 그 다음 D 학생의 답변을 토대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을 해야겠어. 자, 답변을 토대로 한 건 뭐냐면요. 아까 다큐멘터리 어떤 다큐멘터리 만들 거냐 물어본 다음에 본문의 리을이었죠. 방금 읽은 것처럼 대답을 하고 면접관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군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면 여행 필드에 여행 좋아합니까? 라고 한 다음에
좋아한다는 말 듣고 어떤 본인이 계획해서 갑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따라갑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데 이 부분이 가치관을 묻는 문제죠. 그렇다면 답변을 토대로 가치관과 사고방식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질문 충분히 맞다갈 수 있겠죠. 자, 전 A와 D를 일단 답으로 설정할 거고요. 알파벳 E는 안 된 이유는요. 이게 개방형 질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폐쇄형 질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파벳 E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줄 개방형 질문만 해야지? 아니요. 폐쇄형 질문. 마지막에 보시면요. 너 여행 물어볼 때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 개방형 질문이 아니라 폐쇄형 질문이죠. 네, 알파벳 E도 답으로 넣기 힘들겠습니다. 자, 답은 선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A, D라는 독자적인 답을 저는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들이 선지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봐. 이건 이제 제가 드린 교사 교과서에 필기가 되어 있는데 미음, 함께라는 반복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특정을 반복함으로써 청중에게 호감과 신뢰를 준다? 얼핏 봤을 때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니요. 신뢰감은 이렇게 같은 말 반복해서 형성된다 보기 힘들고 이거는 감성적 설득 전략은 맞아요. 근데 교과서에 따르면 공감을 유도하는 화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뢰감을 주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함께를 반복한 걸 설명하고 있어요. 답은 옳지 않은 걸로 5번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충분히 맞다고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11번은 위와 같은 답이요. 연설이죠. 답 1번 그냥 나옵니다. 나머지 선지가 왜 아닌지 봅시다. 선지 2번. 이건 토의예요. 토의. 상대방과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연설은 일방적으로 전달할 거기 때문에 협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지 3번. 이건 최근에 비슷한 거 풀었었는데 화자의 판단에 의해 높은 공신력을 갖춘 공신력은 화자의 판단이 아닌 청중의 판단에 따라 형성되게 됩니다. 청자가 화자에 대한 평가로 생기는 것이 공신력이다. 방향이 이상하죠? 3번 X. 4번. 자,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가치관 따위를 사회적인 목표를 위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한다는 말, 이해시키려다는 말, 이거는 이 글의 목표인 흑인 해방 운동을 위한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와 좀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4번 정보 전달이 틀렸어요. 5번 토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드론이네요. 12번의 답은 이거 답만 할게. 5번 답입니다. 군사용 드론 활용 범위 없어요. 보기에 따르면 청자가 관심 있을 만한 건 뭘로 해석했냐면 생활 정보에 관심이 많대요. 동아리 친구들의 생활 정보에 관심이 많은 만큼 친구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이 친구들이 아무리 봐도 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말 너무 어색하죠. 네, 선지 5번 답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거의 다 맞췄을 거예요. 여기까지. 13번부터 볼게요. 다시 오른쪽. 자, 요거는 세부 정보를 그냥 사실상 묻는 건데 하나씩 1번 충분히 저기 13번의 답은 일단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 초반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이 선지 3번이 얼핏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의 댓글, 두 번째 댓글 보시면 건축물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등의 제도조 조건. 문제가 단순히 타인 배려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기보다는 건축물 자체가 문제가 있기도 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3번만으로 하기에는 좀 저 다를 처리하기 어렵죠. 3번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충분히 괜찮죠.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댓글, 인터뷰, 뉴스들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사회적 담론이 형성하게 됩니다. 나머지 선지 다 오케이예요. 14번 대원 보고만. 자, 답은 3번입니다. 감성적 설득 전략은 충분히 효율적인 설득 전략은 맞지만
가장 효율적이란 말은 뜬금없죠. 네, 이거 하면 될까요? 뭐 나머지 뭐 고를 거 없죠. 네, 선지 5번이나 좀 볼까? 14번 문제 선지 5번. 화자의 공신력, 청중의 신뢰감. 맞습니다. 청중의 신뢰감이에요. 청중의 화자에 대한 신뢰감. 네, 이게 공신력이었습니다. 15번은요, 이걸 다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데, 화자가 솔직하게 자기 경험을 얘기한대요.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해. 그리고 청중의 입장, 관점을 공감하고 존중해준다. 자기 얘기도 솔직하게 해주고 상대 얘기에도 오케이 공감해준다. 이거 뭐야? 공감대 형성이잖아요. 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이거 중간고사 때 풀었는데 계속 이게 뭔가 하면서 풀었는데 결국에 답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6번의 답은 4번으로 가십시다. 예, 구체적 사례 김연아 씨가 유엔 총회 특별 연설 중에 나왔던 건데 굉장히 핫한 지문을 어디 배운 거였나? 여기서 쓰셨네. 구체적 사례 자기가 경험했던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 결론 이 평화를 위한 스포츠의 힘 그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개별적인 사례, 즉 구체적 사례를 쓰면 확실하고 그로 인해 전달하는 메시지 올림픽으로 인한 스포츠를 위한 평화, 지구의 평화 이 정도의 일반적 결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답 4번 골라주자고요. 그때 막 이것저것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4번이 맞아요. 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도 4번이 맞는 것 같아요. 17번은 쉽습니다. 4번입니다. 가는 인성적 선수 전략 자기가 학교 선배래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해봤대요.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다. 자기 말한 사람의 화자의 신뢰감을 높이는 표현인데요. 이거 인성적 설득 전략에 들어가는 거였죠. 나는 뭐 맡은 덕에 감성이고요. 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구체적 사례를 사용한 거면 이거 인성적 설득 전략에 들어가게 됩니다. 4번이 나게 되는 거죠.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답 4번 보겠습니다. 손짓이나 몸짓을 피하고 아니요. 여러분들 당연히 언어 표현에 중점하는 건 물론 안정적인 언어는 필요하긴 하지만 적절한 준언어와 비언어는 도움이 돼서 공신력이나 다양한 설득 전략에 활용되게 됩니다. 손짓 몸짓 피하고 X 틀렸죠. 선지 3번은 괜찮아요. 연설 주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 확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상대에게 믿게끔 할 수 있는 요소로 당연히 작동하게 됩니다. 3번은 고르지 마시고 4번 답해주세요. 19번도 19번 저번에 했던 거네. 이거 동두천 중앙고야 이거. 19번에 저번에 제가 제대로 설명 못 드렸는데 이 수사 파토스는요. 이 사람의 마음, 열정 따위를 이용해서 설득하는 수사법을 말하는 건데 감성적 설득 전략 얘기예요. 뭐 학교에서 알려주셨으니까 넘어가자고요. 파토스는. 자, 선지 2번은 청중의 이성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자극하면 이성적 요소를 지나치게 자극해? 뭐 객관적이고 구체적 사례를 많이 제시한 건가? 그럼 좋은 거지. 그거 갖고 갑자기 선전선동이 돼요. 그건 아니죠. 선전선동이 될 확률은 감성적 설득 전략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번 선지 좀 어색했죠. 선지 3번 권위 있는 견해 자료 이거 이성적 설득 전략 괜찮죠. 왜냐하면 타당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나오고요. 선지 4번 자신감 있는 연설 태도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 아니라 인성적 설득 전략. 다음 선지 5번 이미지 태도 중요합니다. 신뢰도 결정되는 거 이미지와 태도 당연히 관련이 있어요. 인성적 설득 전략은 얘기죠. 5번 땡.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이거 뭘까? 말하기 상황 요소를 고려하라는 건데 말하기 상황 요소 말하기 상황 요소는 아까 그 다른 학교 문제를 빗대표면 요건 나도 조금 하네. 너무 문제가 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자와 청자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 이게 말하기 상황이에요. 말하기 상황은 화자와 청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선지 1번 연설 장소 이 정도는 배경이라 할 만하죠. 선지 2번 청중의 연령대
이것도 배경에 들어가나? 선지 3번 연설 시간대 정도면 배경에 들어가죠. 자, 선지 4번 주제 설정, 목적에 따른 주제 설정. 이거는 배경이나 보기 힘들지 않겠어요? 선지 5번 문장은 기본 단위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문장은 말하기 상황. 근데 이 20번 문제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이 그나마 주제 설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주제 설정은 목적에 따른 주제 설정은 말하기의 구체적 상황과는 좀 배경과는 좀 관련이 없는 사전 준비 과정, 글의 전개 방식, 조직하기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4번이 좀 어색하다고 느껴져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건 좀 자신이 없네요. 이 마지막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3차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풀고 들었기 때문에 해설만 쌈박하게 하니까 20분 내외로 끝나버리네요. 어쨌든 토요일날 제가 좀 있다거든요. 잘 다녀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금요일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금요일까지 잘 3차까지 마무리하시고 제가 아무리 봐도 외부 지문 나왔을 때 처음 본 지문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얼마큼 당황하지 않고 읽고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과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에 있는 이론들을 얼마큼 잘 적용시켜서 알맞은 답을 도출하는지 거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PPT 그 프린트 열심히 달달달 외워요. 서술 정도 나온 다음에 어떻게 외워야지. 중간에 잘 준비하시고요. 월요일날 영어 시험이라고 했던가요? 금요일까지만 오늘까지 이거 보고 있으시고 오늘까지만 화작하시고 주말에는 영어 열심히 하신 다음에 월요일날 직전 보면 2시 때 그때 많이 해드릴 테니까 아마 이 3-4개 준비해놓을게 한 100개 준비해놓을게 그때 단합 기출로 좀 연습을 해봅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토요일 수업은 이 정도로